6강 하겠습니다. 31쪽 중간 패러그래프입니다. 지금 우리는 거대한 신화, 과학과 종교의 지속적 갈등이라는 소제목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앞 시간에 신무신론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언급됐습니다. 신무신론, 뉴 아테이즘입니다. 뉴 신 무신론 아테이즘. 그게 전통적 무신론하고 조금 다르다 그 설명을 했는데 확 들어오진 않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제가 이해한 바로는 전통적 무신론자들은 신이 없다 하는 자기들의 확신을 그냥 실용주의가 평범한 것으로 여긴다. 그럼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다. 뭐 그런 정도인데. 근데 새로운 무신론들은 신이 없다는 믿음을 아주 증명해내려고 아니야 증명한다기보다도 전통적 무신론자들은 신이 없다고 하는 것을 자기가 그냥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몇 가지 근거가 있었겠죠. 무신론자들은 그런 생각을 거기에 완전히 묶여버리는 거. 그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읽다 보면 답이 나오겠죠. 신무신론자들의 문제는 그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신에 대한 이 영문보를 집착해서 그치지 않는다. 하버드 대학의 인본주의 교목인 그렉 앱스타인이 쓴 것처럼 무신론은 반유신론을 대표적인 특성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거슬리는 공격적 접근법과 상대를 무시하는 말투가 뒤따랐다. 한번 해봅시다. 이게 하버드 대학의 교목이라고 했어요. 교목이라고 한다면 기독교를 변증해야 되는 사람인데 오히려 신무신론자라는 겁니까? 아니겠죠. 신무신론이 어떤 거냐 하는 거를 이 그렉 앱스타인이 설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그건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더 읽어보겠어요. 인본주의 교목이라고 했습니다. 인본주의 교목이라는 게 이상하죠. 표현이. 이 영어에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인본주의 휴머니스틱. 그러면 인본주의 휴머니스틱 휴머니즘 말이에요. 그걸 가리키는지 아니면 인문학을 가리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거기서 각주 28번으로 인용한 거 읽어보겠습니다. 반유신론은 유신론을 반대하는 거죠. 신에 대한 믿음의 최악의 측면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그것이 모든 종교를 대표하는 것처럼 묘사하는 것을 뜻한다. 반유신론은 앞에서는 똑같이 반유신론 똑같습니다. 반유신론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부끄럽고 당혹스럽게 만들어서 종교에서 멀어지게 하고 호존적인 신을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그들을 협박한다. 이게 신무신론이라고 하는 거죠. 반유신론과 신무신론은 비슷하다. 그죠? 그래서 기독교를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으로 공격하는 거네요. 전통적인 무신론은 좀 소극적이라고 한다면 신무신론 혹은 반유신론은
적극적인 것, 어떤 집착하면서 이 비판하는 태도, 뭐 그런 걸 가리킵니다. 그럼 거기서 큰 보기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없을 수도 있는데, 전통적 무신론과 신무신론 구분을 하네요. 근데 뭐 따라가 보겠습니다. 온갖 종교를 향한 신무신론의 가차없는 적대감, 전통적인 것은 적대감까지는 안 가고, 그건 잘못된 거네, 이런 정도로 말하는 반면에, 신무신론은 적대감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 독단적 마음 자세의 일부이고, 상대의 논증이 어떤 수준이건 상관없이 지적 오만함을 발휘해 적들을 무시하도록 이끈다. 그것을 보면 플라톤이 당대의 아테네 정치를 비판하며 무례함이 세련됨의 표시로 여겨진다고 했던 말이 떠오른다. 그 29번, 28번, 29번 인용한 거, 어딘가 보겠습니다. 28번, 29번, 그렉, 28번이요. 극주, 그렉 앱스타인. 이 책, 레스 안티테이즘, 반유실론, 레스라고 돼 있어요. 조금 모자란 걸 레스라고 안 합니까? 하여튼 여기 안티테이즘, 반유실론, 휴머니즘. 반유실론이 좀 부족하고, 좀 더 많은 휴머니즘. 책 제목이 재밌네요. 이걸 이제 그 교목이 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인용한 거예요. 29번은 플라톤 책 그대로 거기서 따왔네요. 무례함이 세련됨의 표시로 여겨진다. 신무신론의 태도는 대화조차도 불가능하게 만드는데 그들 스스로 대화는 패배나 타협이라는 식으로 판을 짜버렸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은 보다 부드럽고 비독단적인 형태의 무신론, 전통적인 무신론과 달리 신무신론이 과학과 신앙의 갈등을 영원한 진리로 여기고 그것을 정체성의 핵심 표지로 삼는 데 지나치게 힘을 쏟으면서 더욱 심각해졌다. 그게 우리 한국 상황에서 예를 든다면 안티기독교 세력하고 비슷한 거죠. 이 제로섬 게임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저 종교를 완전히 박살내지 않으면 우리가 아니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얘기입니다. 두 같이 과학과 혹은 그 마르크시즘과 다윈주의 이게 종교하고 같이 갈 수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건 독단인 거죠. 그래서 그 한국 교회 창조과학회류의 그러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을 폄하하는 것처럼 모든 기독교 신앙을 거기에 싸잡아서 부정하는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 과학과 종교의 대결 서사는 내러티브 서사 이야기는 진부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며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대체로 신빙성을 잃었다. 신빙성을 잃었다. 30번 각주 어떤 책에서 나온 건가 보겠습니다. 로날드 L. 럼버가 쓴 갈릴레오 Goes to Jail and Other Myths About Science and Religion. 책 제목이 기네요. 뭐예요? 갈릴레오는 goes 간다 to jail jail이 감옥인가? and other myths 다른 신화 about science and 과학과 종교에 대한 다른 신화로 간다. 신화와 제일 감옥인가? 하여튼 뭐 그런 책에 나온 거네요.
음, 과학과 종교의 대결 서상이 이미 뒤떨어진 거다. 이 이야기가 유지되는 이유는 증거의 무게 때문이 아니라 그 신빙성을 허문 지난 세대의 연구 결과를 의도적으로 회피한 채 같은 이야기를 끊임없이 무비판적으로 반복하기 때문이다. 그거는 기독교 신학의 근거가 없다는 그러한 연구를 한 반기독교적인 학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이제 반복하는 것 뿐이라는 거죠. 기독교가 말하는 신이란 자아의 투사다. 프로젝션, 투사에 불과하다. 심리적인 투사다. 오디푸스 컴플렉스의 심리적 결과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반복하는 거죠. 그런 역사적 신화들이 무너지고 나니 과학과 신앙의 관계에 대한 나름의 이해를 보여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존재하며 그중 어떤 이야기도 자명하게 옳거나 지적 규범을 자처할 만한 특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난다. 지적 규범. 내가 지적으로 원칙이야. 뭐 이런 거요. 그렇게 말할 수 없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과학과 종교의 전투 사례 중 상당수는 알고 보면 여러 차원을 갖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정치적, 사회적, 제도적 차원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종종 드러난다. 아주 본질이라기보다도 정치, 사회적인 문제로 인해서 갈등을 겪은 일들이 많이 있는 거죠. 따라서 과학과 종교의 관계는 복잡하고 문화적 논쟁에서 특정 입장에 봉사하는 단순한 슬로건으로 축소될 수 없다. 교회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갈릴레오를 종교 집단에 회부한다거나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반대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한 슬로건이 많이 등장하는 토머스 페인의 이성의 시대라는 책에는 기독교회와 지도자들을 비이성적 집단으로 묘사함으로써 그들의 사회적 문화적 영향력을 최소화하려고 했다. 그런 식이 있는 거 보군요. 이성의 시대에는 이제 더 이상 비이성적인 기독교 안 된다. 그렇다. 종교와 과학은 갈등할 수 있다. 그러나 둘은 서로 싸울 필요가 없으며 과거에도 대체로 싸우지 않았다. 대화에 임하는 과학과 종교 양측은 모두 이해의 추구와 이해를 추구하고 학문 사랑의 필로소피죠. 바로 귀하게 여기고 갈등을 내세우는 접근법과 충돌한다. 그리고 국가 권력과 타협하며 얽힌다. 이게 뭐예요? 얽히지 말아야 된다. 그것으로 봤는데 얽힌다고 얘기를 하네요. 어떤 책에서 그 앞에 나온 잭슨의 책에 있는 건데 다시 좀 봐요. 대화에 임하는 과학과 종교 양측은 모두 이해 추구와 학문 사랑을 귀하게 여기고 갈등을 내세우는 접근법과 충돌한다. 여기까지는 돼요. 이해가 돼. 그리고 국가 권력과 이거는 겹다운표로 해서 완전 책에서 그대로 따온 겁니다. 겹다운표가 있고 홀 다운표가 있죠. 홀 다운표는 그 토시 하나하나 그대로 따온 게 아니라 약간 다듬어서 그 글 쓴 사람이 그 의미를 원래 이제 책에 있는 의미를 가져오면서 약간 다르게 다르다기보다도 그대로 인용한 건 아니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홀다운표는. 근데 겹다운표는 완벽하게 있는 그대로 가져온 걸 가리킵니다. 여기 바로 그대로 가져온 건데 국가 권력과 타협하며 얽힌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하고 다른 뜻인데 이게 어떤 뜻으로 사용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과학과 종교 간 갈등의 서사는 본질적으로 특정 사회 집단들의 필요와 의지에 맞게 발명된 사회적 구성물이다. 갈등은 사회적 구성물이다. 원래 그런 건 아닌데 사회적 요청에 따라서 나왔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하는 불변의 진리가 아니라 변화될 수 있는 역사적 우연이다.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볼지 선택할 수 있다. 어떤 이야기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주장하고 그 이야기에 비추어 역사를 보고 현재의 가능성을 결정하도록 강요하는 이들의 독재에 저항해야 한다. 나는 대안적 접근법을 제안하고 싶다. 그것은 역사 자체처럼 복잡하고 엉망진창이긴 하지만 뭐 엉망진창이라는 방식으로 번역을 했을까 이런 말로 하여튼 복잡하지만 역사처럼 복잡하지만 우리의 과거나 현재 선택지들을 미리 정해진 좁은 틀에 억지로 밀어 넣으려 하지 않는다. 이 접근법은 또 오래되고 지혜로운 방식이며 과학과 신앙의 융합을 환영하면서도 각각의 구별되는 정체성과 한계를 존중한다. 그리고 사실, 가치, 의미, 목적을 사실, 제가 사실적이야 하는 거 있죠. 팩트죠, 팩트. 그러니까 팩트 체크한다고 할 때 팩트, 사실, 가치. 팩트라고 무조건 가치가 있는 건 아닌데 가치가 뭐냐는 걸 찾는 거. value, 가치, 의미, meaning, 의미, 목적, purpose, 텔로스 뭐라고 해야 될까? 그 목적을 한데 엮어내는 풍성한 삶의 이야기를 고려한다. 불행히도 서양 문화는 여전히 과학과 종교의 전쟁이라는 지배적 렌즈를 통해 현재와 역사와 현재 경험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고 그렇죠. 충돌하고 있습니다. 여전히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되고 있어요. 보고 싶은 것만 볼 뿐 보고 싶지 않은 것을 외면한다. 그럼 이 서사들은 각각 자기 것만 보아서 충돌하는 이런 서사들은 분명히 결점이 있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을까? 계속해서 과학과 기독교는 충돌하는 방식으로 이해되었을까 하는 거죠. 철학자이자 문화 이론가인 찰스 테일러는 그의 중요한 저작 세속시대 secular age 기독교 신학 책 중에서 유명한 세속 도시가 있습니다. 세속 도시. 이거는 세속 시대네요. 세큘러 시티였었는데 세큘러 시티 세속 사회 도시 시티에서 기독교가 어떻게 새로워져야 되냐 하는 걸 담은 책입니다. 이거는 이제 세속 시대네요. 그래서 어떤 메타 서사들이 메타 서사 원어가 달려 있습니다. 메타 내러티브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서사는 내러티브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뭐 이야기, 서사, 이야기, 스토리, 내러티브. 근데 메타가 붙었어요. 그건 뭘 넘어선다는 뜻입니다. 메타피직 하면 이게 형이상학이거든요. 피직스, 물리학이죠. 그걸 이제 넘어서는 거, 그게 철학, 형이상학.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단어가 메타, 피직, 이렇게 하죠. 메타서사, 이런 단어가 나왔어요. 설명과 의미가 담긴 거대한 이야기. 다시 보겠습니다. 이 찰스 테일러는 그의 중요한 저작 세속 시대에서 어떤 메타 서사들이
그냥 말된 것을 넘어서는 그 차원에서의 더 큰 어떤 거.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거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습니다. 메타서사, 거대한 이야기, 단순한 이야기를 넘어서는 그 이야기들이 증거면에서 보자면 다소 빈약한 토대의 근거에 종종 사회적 지배권을 주게 되는 현상에 주목한다. 여기서 메타서사라고 한다면 좀 그 독단에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가리키네요. 그러니까 과학에 의하면 종교는 헛된 거야. 뭐 이런 게 이제 메타서사가 되는 거죠. 이런 지배적 서사들의 이의를 제기하고 거부하는 것은 비합리성의 표시로 여겨진다. 과학에 의하면 신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 이런 것들이 다 메타 내러티브스입니다. 이 단어는 저도 알아둬야 되겠네요. 메타 내러티브스. 갈등 서사는 과학과 신앙의 갈등 서사는 지적 이유가 아니라 문화적 이유로 인기를 얻게 된 사고방식의 고전적 사례이고 그 버팀목은 갈등 서사의 지배력을 이어가는 것에서 기득권을 보장받는 이들이다. 그러니까 그 기독교의 어떤 그 전통들 있죠. 뭐 또 저는 괜찮아. 뭐 정신적인 지주이고 그 성직자들은 뭐 하나님의 사자들 예를 들자면 그러한 생각들을 다 없애버리면 기분 좋잖아요. 저놈들 저거 다 잘못됐어. 이렇게 하면 뭔가 해방되는 느낌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문화적 이유라고 하는 거죠. 문화적 이유로 인기를 얻게 되는 거죠. 사춘기 아이들이 부모들에게 무조건 저항하는 거하고도 좀 비슷한 현상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밝힌 것처럼 역사적 증거를 신중하게 살핀 사람들이 볼 때 이 과학과 종교의 대결 서사는 진부하고 시대에 뒤떨어졌으며 상당히 신빙성을 잃었다. 정말 근본에 대해서 인류가 어떻게 지나왔는지를 역사적으로 잘 고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대결 구조를 확대 재생산하는 게 얼마나 잘못된지를 안다는 겁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과학과 종교의 관계에 대한 논의 전체를 새롭게 짜야 할 때다. 아니면 둘의 관계를 바라보는 옛 방식을 다시 가져오기라도 해야 할 것이다. 그 옛 방식이 관심 밖으로 밀려나게 된 것이 그럴 만한 설득력 있는 이유가 아니어서가 아니었음을 설득력 있는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었음을 이제는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전통적 더 옛날에 있었던 그 어떤 근원에 대해서 신학이나 과학이 같이 바라보려고 했었던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밀리게 된 거는 그건 정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다는 거죠. 물론 거기서 교회가 잘못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과학이 얘기할 때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무조건 배척하는 일들이 있었죠. 물론 학문적 성과가 대중 매체까지 내려오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복잡한 상황을 조악하게 단순화시킨 시각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넘어가 상황을 있는 그대로 다룰 필요가 있다. 있는 그대로 아주 실질적으로 다뤄야 되는 거죠. 과학과 신앙의 관계가 그렇게 대리적이라고 하는 그 거대 담론, 거대 메타 내러티브스 거기서 넘어와서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야 된다. 근데
그건 이제 옛날에 있었던 곳으로 다시 가야 되는 게 차라리 갈등보다는 그게 나을 수도 있는 건 앞에서 바로 얘기했어요. 과학과 종교의 전쟁 서사는 이런 책 읽기가 일반 우리 대화에서 나오는 거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안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단어들을 익숙하게 접하게 되면 괜찮을 겁니다. 서사 이런 단어가 나오니까 좀 불편할 수도 있겠네요. 과학과 종교의 전쟁 서사는 그 결점을 밝히는 방대한 학술적 증거의 무게에 눌려 제풀에 산성조각 나고 있다. 훨씬 더 깊은 차원에서 과학과 종교가 충돌한다고 하는 이 관점을 이제 잘못됐다고 하는 거를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거를 풀어내는 학술적 증거가 많다고 하죠. 여기에 대해 분명히 말해두는데 열정이 지나친 신무신론자 농객이 한국에서는 안티기독교 학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을 하건 과학은 본질적으로 종교를 지지하지도 반대하지도 않는다. 과학이 정치를 지지하지도 반대하지도 않은 것 같다. 과학은 종교가 과학 발전을 방해할 때 합당하게 반대하고 종교가 과학적 연구와 참여를 권장할 때 합당한 박수갈채를 보낸다. 이게 과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죠. 신분론자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거는 이제 안티기독교에 속한 거니까 그건 젖혀놓고 정말 과학은 이렇다는 거죠. 또 과학은 종교적으로 무신론적이지도 유신론적이지도 않고 정치적으로 진보적이지도 보수적이지도 않다. 물론 과학이 그런 여러 시각 안으로 쉽사리 용해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종교적 정치적 신념들이 과학이라고 자처할 때는 과학이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거지. 전적으로 옳다. 이를테면 종교를 근거로 아폴로호의 달 착륙이 사실이 아니라는 설득력 없는 주장을 한 이들이 있었다. 아, 그런가요? 종교적으로 왜 그래요? 하리 크리슈나 운동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인 박티 베단타 스와미 프라부파다는 인도 사람인가? 아폴로가 달 착륙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음모론 쪽에서 많이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 종교적으로도 그거를 부정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보군요.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다문은 종교 서적이죠. 문헌은 달은 태양 광선보다 10만 유순 또는 130만 킬로 미터 위에 있다고 가르친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어느 누가 달까지 갈 수 있단 말인가? 베다 문헌에 의하면 달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달과 지구의 거리보다 짧다. 그래서 프라부파다는 현대과학이 계산한 지구와 달의 거리는 믿을 수 없고 배다문헌이 그 거리를 옳게 밝게 놓았다고 주장했으며 뭐 이런 말을 누가 믿나요? 이런 건 말할 필요도 없는데 소위 달 착륙이 정교한 사기극에 불과하다고 선언했다. 그런데 이것은 횡설수설하는 사이비 과학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런 말은 쓸 필요도 없는 거죠. 인용할 필요도 없는데 맥크레스가 왜 이런 얘기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 이건
잘못됐다는 하나의 예를 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건 극단적인 거라서 말할 필요도 없네요. 다들 그 사실을 안다. 종교가 과학인 척 행세할 때, 그건 이제 창조과학회가 그렇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세계에도 있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활동을 하는 거죠. 과학인 척 행세할 때 과학자들은 그에 저항하고 그것을 바로잡아 주어야 할 이유가 충분하고도 남는다. 여기까지입니다.